자, 그리고 오늘이 사법부 거듭나기의 갈림길이 아닌가 싶은데요. 왜냐하면 2명의 전직 대법관 지금 구속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. 이건 뭐 사법사상 초유, 헌정사상 초유, 뭐 전직 대법관이죠. 박병대, 고영한. 헌정사상 첫 구속영장 심사가 지금 이 시각 진행되고 있습니다. 고영한 전 대법관은 난 범죄 정도가 약하다. 이런 얘기는 또 왜 했을까요? 난 양승태와 다르다. 이런 얘기. 사법 신뢰를 강조하던 두 대법관, 사법농단 의혹엔 묵묵부답. 퇴임식 때만 해도 작년 6월에 퇴임식을 가진 박병대 전 대법관은 정의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내야 한다. 그리고 8월에 퇴임한 고영한 전 대법관은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리고 오늘 이에 친정인 법원에 피의자로 지금 서 있게 됐습니다. 말 없어요 지금은. 박병대 전 대법관 측은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와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. 고영한 전 대법관 측 전직 대법관 구속되는 모습으로 믿음, 희망이 꺾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. 현재 구치소 대기 중 오늘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. 영장이 발부된다면 첫 대법관 출신 구속이라는 사법 흑역사가 기록될 것이고 영장이 만약 기각되면 방탄법원 또 꼬리 자르기다 이런 역풍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. 전직 대법관으로서 영장 심사 받으시게 되는데 신경이 어떠신지? 사심 없이 일했다고 하셨는데 이건 책임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? 전직 대법관으로서 영장 심사 받게 되셨는데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서울행정권 남용 사태 이쪽 서울행정권 남용 책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 사법부 신뢰 회복 바란다고 하셨는데 책임 통감하시나요? 일단 김한기 변호사부터 이거 어떻게 보세요? 오늘 구속 여부 결정 전망. 아마도 그 전 임종원 전 차장 선례를 봤을 땐 새벽 한 2, 3시 정도 돼야지 이제 결정이 나올 것 같은데요. 네네. 저는 일단은 구속 가능성은 높다. 네. 예, 뭐 두 분이 다 구속될지 어느 분이 더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전직 대법관 중 누군가는 구속 가능성이 높고 그 근거가 이미 그 구속이 된 임종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 이 박병대 전 대법관은 이미 28개 혐의가 공범 혐의로 적시됐어요. 그리고 고영한 전 대법관 같은 경우 18개. 그러니까 박병대 전 대법관이 범죄 혐의가 더 높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 같고요. 대표적으로 국민들의 공분이 사는 게 일본의 그 강제징용 소송 손해배상 사건에서 일본 기업 측에 비밀리에 접촉했습니다. 이게 접촉된 게 국민들한테 굉장히 큰 공분이 이미 사고 있고요. 이미 고영한 전 대법관 같은 경우도 뭐 물론 법원 내부 일이긴 하지만은 뭐 부산 스폰서 사건 같은 경우라든가 정은호 게이트 사건 때 일단 당해 재판부에 어느 정도 개입은 한 그런 혐의들이 이미 드러났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 더군다나 임종원 차장은 이분들의 하급자입니다. 이분들은 상급자예요. 이미 이 하급자가 책임지고 있으면 이분들의 지시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거든요. 그러니까 자기가 범죄 정도가 약하다 그러면 뭐. 예,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구속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보시고 서정욱 변호사 전망은? 저도 이게 뭐 변호사지만 법조인으로서 정말 이게 착잡한 심정이고요. 저에게 두 분이 다 법조계에서 신망이 두텁고 아주 존경받는 분들이고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이 조기 탄핵으로 안 물러났으면 어떻게 보면 유력한 대법원장 후보로 또 이게 총리까지 이런 거론되는 분들이거든요. 박병대 전 대법관이 국무총리 제안받았다는 얘기가?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이게 대법원장으로도 상당히 유력했는데요. 저는 이게 뭐 개인 감정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면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 50% 이상, 그다음에 고영한 대법관은 50% 이하로 봐요. 그 차이가 하나만 영장 발부가 될 수 있다. 저는 이 박병대 이분은 혐의가 이게 158페이지인데 바로 이게 임종원 차장과 30개가 겹쳐요. 그런데 고영한 대법관은 108페이지로 적으면서 17개 겹치거든요. 그래서 이게 혐의가 훨씬 방대하고요. 그다음에 임종원 이 발부한 판사가 지금 이게 박병대 대법관 심사를 하고 있고 또 다른 판사가 고영한 두 분이 다르게 하거든요. 그렇습니까? 그래서 이게 분리하는데 아마 이게 임종원 차장과 대부분 박병대 이분이 겹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상급자가 무겁잖아요.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이런
이유로 예. 오히려 박병대 대법관은 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정우가 위원으로 가겠습니다. 방금 서 변호사 얘기한 부분에 그 견해를 비슷하게 보고 있는데요. 네. 어쨌든 구속 가능성 적어도 한 명 정도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예. 지금 특히 이제 박병대 전 대법관의 경우에는 뭐 이게 재판 거래를 넘어서 지금 뭐 국무총리 제안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일종의 관직 거래까지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근데 오늘 그 출두하는 모습을 봐도 박 전 대법관은 상당히 변호사들을 많이 대동하고 가는 모습들. 근데 고 전 대법관은 상당히 간촐하게 그런 여러 정황들 속에서 구속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쪽에 방점을 찍는 시각으로 보여집니다. 그 정진환 교수로 가겠습니다. 어떤 저런 분들이 좀 전에 몇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대법원장이 되고 국무총리가 됐더라면 정말 나라가 어찌 돌아갔을까 좀 아찔한 생각도 들어요. 저는 이게 사법농단으로 인한 지금 사법 신뢰는 완전히 땅에 떨어졌거든요. 정말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봅니다. 저 두 분에 대한 수사가 결국은 소위 이른바 양승태 대법원장 이른바 몸통으로 가는 길인데 여기서 사법부가 또 주춤하면 그 마지막 기회조차 잃을 수 있다. 저는 이런 우려가 들고요. 저는 뭐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 자체가 그건데 저는 뭐 두 분 다 구속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는 뭐 한 분이 되더라도 빨리 조속히 몸통 수사로 옮겨가서 사법 신뢰 회복하는데 어떻게 보면 전력을 다하는 그것이 지금 절실한 시점이다. 이런 생각입니다. 저분들이 뭐 국무총리 가고 뭐 대법원장 갔으면 전혀 아찔할 일이 없겠지 뭐 자기들은. 그 나라는 그냥 그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었겠죠. 우리만 아찔한 세상이 오는 거지. 김성환 평론가 좋은 세상이겠지 뭐 그분들에게는. 아무리 사실은 사람이 급하다 하더라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거든요. 근데 두 사람이 지금 다급한 상황에 몰렸다 그래서 난 양승태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한때 자신들이 모셨던 사람인데 그리고 나는 국무총리 제안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? 전직 대법관이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은 대법관 시절에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? 이런 생각도 들고요.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네요. 고현식 교수님. 저는 뭐 두 분이 구속이 되든 안 되든 자득의 결과라고 봅니다. 지금 재판거래라는 게 지난 정부에서만 있었습니까?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 얼마나 많은 소위 독재 정권의 시녀 역할을 했습니까? 그래서 본인들도 많은 사과를 했잖아요. 좋은 세월 누렸죠, 뭐. 사법시험 한 번 합격하고 나서는 검찰, 뭐 사법부 모두가 재법권지대를 누리면서 이렇게 지내오신 분들이에요.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것은 요새 김명수 대법원장은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. 오늘 이렇게 수고 많으셨습니다. 그건 나중에 물어보시죠. 안녕히 계십시오.